우리 시대의 영웅은 어떤 모습일까요? 그리고 왜 우리는 영웅의 탄생보다 그 몰락을 더 자주 목격하게 되는 걸까요? 오늘은 윤혜록 작가의 에세이를 따라가 보면서요, 이 흥미로운 질문의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주제, 바로 영웅의 몰락입니다. 자, 영웅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아마 많은 분들이 딱 이런 모습, 쌍권총을 든 뭐랄까 아주 강렬한 남성성의 상징 같은 걸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요, 이게 사실 그리 오래된 이미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궁금해지죠? 인류 최초의 그야말로 원조 영웅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요, 정말이지 아주 도발적인 한 문장입니다. 바로 영웅은 죽었다. 아니, 영웅이 죽었다니?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요? 자, 영웅이 죽었다는 이 말의 진짜 의미를 알려면요, 우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봐야 합니다. 그것도 아주 멀리요. 바로 인류 역사의 맨 처음, 그 시작점으로 말이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최초의 여성 영웅. 우리가 알고 있는 영웅의 원형을 찾아가다 보면요,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사실과 마주하게 되는데요. 그 최초의 영웅, 사실은 남성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인류 초기의 수렵 채집 사회는요, 지금과는 다르게 목의 중심 사회였어요. 아주 강력한 여성 리더, 일종의 여왕을 중심으로 공동체가 움직였던 거죠. 이 시대의 전사들은 막 매머드 같은 거대한 짐승을 사냥했고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냥한 걸 혼자 갖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공평하게 나눠줬다는 거예요. 이 공평한 분배,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나중에 다시 나옵니다. 바로 이 시대를 대표했던 영웅, 그들을 영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는 영웅, 잉훈과는 다른 단어죠? 네, 목의 사회를 이끌었던 용맹한 여성 전사. 이게 바로 인류 최초의 영웅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둘을 나란히 놓고 보니까 차이가 확 느껴지시죠? 영자가 수렵, 채집 시대 목의 사회의 용감한 사냥꾼이었다면 우리가 아는 영웅은 농업시대 이후 북의 사회의 문명화된 전사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시대 배경부터 사회 구조 그리고 핵심적인 역할까지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태어난 두 존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요, 사실 이 한자에 숨어 있습니다. 보세요. 영자의 마지막 글자 자는 암컷, 즉 여성을 뜻하고요. 영웅의 마지막 글자 웅은 수컷, 즉 남성을 뜻합니다. 네, 바로 이거예요. 영웅의 원래 모습은 여성이었는데 어느 순간 그 성별이 남성으로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 새로운 영웅의 탄생입니다. 여기서부턴 이제 어떻게 그리고 왜 여성 영웅이었던 영자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남성 영웅인 영웅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됐는지를 살펴볼 겁니다. 모든 걸 바꿔놓은 그야말로 거대한 전환의 시대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약 1만 년 전, 바로 농업혁명이었습니다. 농사를 짓기 시작하니까 잉여 생산물이 생기잖아요. 먹고 남는 거요. 이게 쌓이니까 재산이 되고 또 이걸 자식에게 물려둬야 하니까 상속 개념이 등장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사회 구조가 모계에서 북의 중심으로 재편되는 거죠. 권력의 중심이 여성에서 남성으로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새로 짜인 시대는 당연히 새로운 영웅을 필요로 했겠죠. 이 과정을 작가는 재포장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비유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새로운 북의 사회가 보기에는 옛날 영웅의 그 용맹함이라는 특성은 너무나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은 그대로 둔 채로 겉포장지, 즉 성별만 여성에서 남성으로 싹 바꾼 거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 영웅이라는 존재는 바로 이렇게 탄생한 일종의 신상품이었던 셈입니다.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자, 세 번째 파트입니다. 약자의 시대. 그런데 영웅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렇게 탄생한 남성 영웅, 그 위대한 개인이 빛나던 시대가 또 저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죠. 바로 약자가 주인공이 되는 시대입니다. 말 그대로 이야기의 주인공이 바뀌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은 어떤 위대한 영웅 한 명이 아니라 수많은 이름 없는 다수, 바로 민중이 역사의 중심 무대로 등장하게 되는 거죠.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끈 힘이 바로 언더독 신화입니다. 들어보셨죠? 사람들이 이제는 불리하고 약한 조건에 있는 쪽이 강자를 이기는 이야기에 열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지배자의 승리가 아니라 억압에 맞서 싸우는 약자의 투쟁에 더 크게 감동하게 된 거죠.
작가는 우리 역사 속에서 아마도 황산벌 전투가 그 중요한 전환점이 아니었을까 하고 제시합니다. 위대한 영웅이었던 계백이 결국 쓰러지잖아요. 어쩌면 이 사건을 기점으로 우리 한반도의 서사 역시 영웅의 시대에서 민중이 주인공이 되는 언더독 신화의 시대로 넘어갔을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파트입니다. 가짜 영웅의 세계. 와, 정말 먼 길을 돌아왔죠? 최초의 여성 영웅 영자에서 남성 영웅 영웅으로, 그리고 이제는 민중이 주인공인 시대로. 그렇다면 이 기나긴 역사의 흐름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에서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을까요? 정리해보면 이제 고전적인 의미의 영웅은 사라졌습니다. 대신 세상은 언더독의 이야기에 열광하죠.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영웅이 떠나간 그 텅 빈 자리는 지금 무엇이 혹은 누가 채우고 있을까요? 작가는 그 빈자리를 채우는 존재를 간웅이라고 부릅니다. 글자 그대로 풀면 간사한 영웅이라는 뜻이죠.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를 약자의 편인 것처럼 포장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열광하는 그 언더독 신화를 이용해서 대중의 마음을 얻어내는 인물들인 거죠. 그리고 바로 이게 오늘날 우리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실망의 순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언더독 스토리를 너무나 원하기 때문에 그 신화에 딱 맞는 것처럼 보이는 가짜 영웅에게 몰표를 던져주죠. 하지만 결국 그 가면 뒤에 진짜 모습이 드러나게 되고 그토록 열광했던 지지는 거대한 실망으로 바뀌면서 그 영웅은 결국 추락하고 맙니다. 어디서 많이 본 패턴 같지 않으세요? 여기서 작가는 정말 흥미로운 가설을 하나 제시합니다. 아니, 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언더독 이야기에 열광하고 또 가짜 영웅에게 속고 실망하는 이 패턴을 반복하는 걸까요? 어쩌면 말이죠. 우리 마음속 아주 깊은 곳에 아까 말했던 그 공평한 분배, 기억나세요? 사냥감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누어 가졌던 그 아주 먼 옛날 모계사회에 대한 원초적인 그리움 같은 게 담아있는 건 아닐까요? 결국 이 기나긴 역사의 끝에서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영웅이 나타났다가 또 추락하는 일이 너무나 흔해져서 이제는 놀랍지도 않은 시대. 영웅의 몰락이 더 이상 큰 뉴스가 아니라 그냥 일상이 되어버린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던져야 할 마지막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성 영웅 영자에서 남성 영웅 영웅으로, 그리고 오늘날의 간웅으로까지 이어진 이 기나긴 영웅 서사가 이제 막을 내리고 있다면 과연 그 다음은 무엇이 올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기다리는 진짜 영웅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요?